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요사이 며칠 동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두 주요 언론, 미국의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특히 미국의 정책 수립자, 엘리트들에게 영향력이 큰 이 두 신문이 지적한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 또는 자신을 속이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기극이라는 북한의 핵 사기극, 쉘 게임 이라는 제목까지 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북한의 핵 사기극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운용 기지, 강제 수용소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처럼 사기와 위협, 지연, 강탈 전술에 통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도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줄이고 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으니까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야 하며 김정은과 2차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연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 푸틴 대통령을 아시안 정상회담이 있는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을 만났는데 펜스 부통령은 만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대 정권이 속았던 것처럼 또다시 북한에는 속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지 않겠다. 속느냐 속이느냐 이게 화두가 됐습니다. 속느냐 속이느냐. 지난 3월 초부터 이 남북 간의 핵 문제를 둘러싼 대화가 남북, 미북 사이에 진행되고 있을 때 처음부터 저는 이것은 사기극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완전한 사기극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사기극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고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니까 이 의미부터 다르다. 이것을 분명하지 않으면은 다 서로 각자의 해석을 통해서 상대방을 몰아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합의한 게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한 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하고 말았고 그 뒤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만나기만 하면은 그걸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제가 한 30년 이상 이렇게 취재해 본 경험에 의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이거 새로운 것 아닙니다. 2005년에도 있었고 1994년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심각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이죠. 미국 대통령이 자성자박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를 묶고 말았습니다. 6월 12일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더니 한미 군사훈련을 폐기하고 돌아오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말이 계속 트럼프를 옥죄고 있습니다. 사설을 쓸 때마다 언론은 북핵 문제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자신을 속인 거죠. 이렇게 하면은 미국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고 선거 때 좀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해가지고 일종의 위장평화 쇼를 한 겁니다. 위장평화 쇼. 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부터 이것은 위장평화 쇼라고 했더니 그때 당내에서도 너무 심한 말을 했다고 비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위장평화 쇼. 가장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은 곳은 국민행동본부입니다. 바로 4.27 판문점 선언 이틀 뒤에 낸 성명서, 신문 광고에도 실렸습니다만 제목이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로 밝혀졌다 입니다. 이걸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이미 한국의 보수 세력은 김정은이가 거짓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특히 이동복 선생 같은 대북 전문가는 3월 초에 트럼프가 정의용 특사 이야기를 듣고 김정은 만나겠다고 한 그 순간부터 그 직후부터 이것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기극에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거기서 지금 사태 진행 방향은 한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은 정확했고 한국의 좌파는 속았고 트럼프도 속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행동본부 4월 29일 성명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로 밝혀졌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 직후에 나왔다는 걸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직후에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북한이 드디어 핵 포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모조리. 다만 조선일보 빼고. 국민행동본부 성명서입니다. 1. 문 정권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는데 판문점 선언문에는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 등을 뜻하는 한반도 비핵화로 둔갑하였다. 완전한 사기이다. 2.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한 다음에나 논의할 수 있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 경제 지원을 미리 약속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약속 파기 상습범과 손잡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리는 이적 행위가 아닌가. 3.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과 자유를 가르쳐주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을 금지시킨 행위는 독재자 한 사람만 편하게 해주려는 민족 반역 행위이자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민주 파괴이다. 4. 반공 자유국가인 한국이 공산 독재의 김정은 정권과 손잡고 이른바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협력한다는 약속은 대한민국 해체와 연방제 공산 통일에 같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족 반역 집단의 가짜 민족주의 선동의 가세, 국민들의 피와 분별력을 마비시키려는 역모가 아닌가. 역모, 역정모이라는 뜻이죠. 5. 판문점 선언문은 민족적 화해를 여러 번 다짐하면서도 김일성이 불법 억류한 6만 명의 국군포로, 20만 명의 납북자, 강제 수용 소수감자 13만 명의 운명에는 냉담하였다. 인권 변호사라는 문 대통령의 인권은 김정은만의 인권인가? 6. 왜 또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나? 반인류 전쟁 범죄자, 민족 반역자, 테러 지령자, 반국가단체 수개에게 불려가는 모습으로 국군을 지휘할 수 있나? 7. 서해 NLL을 평화수역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는 선으로도 막기 어려운 북의 도발을 면으로 확대, 분쟁수역으로 만들고 수도권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낼 것이 자명함에도 왜 또 노무현 김정일 야합의 망령을 불러들이려는가? 8. 정권의 핵심에 주사파, 김일성주의자, 운동권 출신이 들어있고 이들이 남북대화를 주도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솔직하게 답하라. 9. 건국정신과 국가 정체성에 배치되는 판문점 선언이 실천된다면 이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제4조 통일조항, 66조 및 69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 및 자유통일 추진이라는
66조, 69조를 위반하고 형법의 여적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딱 여기에 예고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로, 완전한 사기극으로 이제는 국민행동본부의 주장, 한국 보수 세력의 주장을 넘어서 미국의 언론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이, 미국 유명한 언론이 결국 국민행동본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 세력의 실력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 보수 세력 한반도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극이라는 것을 4.27 판문점에서는 바로 이틀 뒤에 명분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완전한 사기극의 피해자는 누구냐?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군. 그러면 김정은이가 계속 사기극의 수혜자, 사기극의 가장 큰 덕을 보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그건 또 그렇지 않겠죠. 사기라는 것은 밝혀지면은 사기꾼들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사기로 남아야 이게 힘이 있는데, 사기는 항상 끝납니다. 쇼는 끝납니다. 쇼가 끝나면은 엄중한 현실이 눈앞에 장벽처럼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인은 좌파 지식인을 말하겠죠. 절대로 자신의 거짓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항상 변명한다. 그러다가 큰 장벽에 부딪힌다. 그때 정신 차린다. 그 장벽은 보통 전쟁이다. 결국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 하면은 전쟁으로 피를 흘리는 상황으로 가서 거기서 꿈을 깨게 된다.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